오늘날 역사적으로 유명한 유학자들은 다양하지만 호서지방에선 송시열만큼 대단한 인물을 찾기는 어렵다.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만 3000번 이상 기록된 학자, 후대의 현자로 칭송받는 유일한 유학자, 바로 우암 송시열이다. 송시열은 송갑조의 오남이녀 자제 중 셋째 아들이다. 송시열이 태어나기 전날 밤에 그의 아버지 송갑조가 종가의 제사를 모시러 청산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호련 공자님이 여러 제자를 거느리고 오는 꿈을 꾸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옥동자를 낳았다는 소식을 받았고 집에 온 송갑조는 이 아이는 성인이 주신 아들이다 하여 출생부터 비범했다고 한다. 송시열은 평소 말이 없다가도 학문적 주제가 거론되면 특히 말이 많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유학자 김익희가 송시열에게 말이 너무 적어서 할 말도 안 하는 것이 탓할 일인데 그대는 말이 너무 많으니 그것이 결점이다. 우자를 넣어서 호를 삼으라 고 했다. 송시열은 좋은 호라면 내가 사양하겠지만 좋지 못한 호를 어찌 사양하겠는가 라고 하여 호를 우암이라고 했다. 송시열은 사기 김장생의 문하에서 송준길, 이유태와 함께 학문을 연마하게 되는데 이들은 도의로서 서로를 사귀고 성현에 이르기를 기약하였으며 서로 맹약하기를 만일 3인 중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땅히 법적인 처벌을 모두 함께 받기로 하자고 약조하며 살아서는 뜻을 같이 하고 죽어서는 후세에 전해짐을 같이 할 것을 약속한다. 이들은 훗날 조선의 정계, 학계에서 크게 활약하게 되는 이른바 충청 5연 중 3인이다. 송시열은 1633년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는데 당시 시험관인 대제학 최명길은 송시열의 답안지를 보고 무릎을 치며 일찍이 드물게 보던 큰 선비가 생겼으니 이제 중국의 도학은 우리 동방으로 왔다고 그의 천재성을 칭찬했다. 2년 후 그의 뛰어남을 인정받아 그는 복림대군의 스승이 되니 훗날 송시열이 크게 출세한 인연이 된다. 송시열은 인품이 검소하기로 유명했다. 그는 평소에 비단 의복은 몸에 걸치지 않았으며 평생 요를 깔지 않았다고 한다. 요를 깔지 않았던 이유로는 집안이 가난하였으니 우리 부모 내외분께서 요를 깔지 않고 지내셨는데 내가 어찌 요를 깔겠는가 라고 직접 말했다고 한다. 효종과 송시열은 사제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인지 효종은 송시열을 전적으로 신임하였고 그도 성의를 다하여 왕을 섬겼다. 또한 효종은 송시열에게만 청에 대한 복수심과 복수의 계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곤 했다. 어느 겨울날 효종은 송시열에게 털옷 한 벌을 하사하라 했다. 송시열은 이 말을 듣고 지금 우리 처지로는 누더기를 입더라도 참아가면서 국력을 길러야 할 터이니 시롤이 한파람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했지만 이에 왕은 경은 내가 옷을 주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가 장차 요동평야의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이 털옷을 입고 같이 달려보자는 것이요 라고 했다. 이에 송시열은 눈물을 흘리며 효종의 뜻을 받들었다고 하니 둘의 관계는 남달랐음을 알 수 있다. 송시열은 청나라와 특히 악연을 가지는데 먼저 그는 병자호란 당시 인조의 삼전도 굴욕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다. 화의가 맺어지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로 끌려가자 충의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남아있을 자리는 없다고 생각하여 관직을 버리고 낙향했다. 훗날 효종이 즉위하고 나서야 왕의 부름을 받아 관직에 나갔다. 또한 1651년 그가 찬술한 장릉지문에 청나라 연호를 쓰지 않아 김자점 일파에게 모함을 받아 낙향하기도 했다. 송시열의 생애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큰 정치적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예속 논쟁이다. 사실 예속 논쟁이 처음 거론될 때만 해도 사대부들이 중요시했던 예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었지만 뒤로 갈수록 정치적 성격이 짙어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당시 서인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송시열이 1년상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송시열은 앞서 설명한 효종과의 깊은 신뢰관계에 비추어 보면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도 3년상을 주장할 법도 했지만 효종이 적장자인 점 그리고 명나라 예법을 근거로 1년상을 주장한다. 숙종이 즉위하고 그의 아들 경종에게 왕세자 칭호를 부여하는 문제로 기사 환국이 일어나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재집권했다. 이때 송시열은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러다가 그해 6월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그의 화려한 일생에 종점을 찍게 된다. 당파 싸움에 밀려 사약을 받아 죽은 송시열이지만 후세에 그는 위대한 학자로서 추앙받게 된다. 조선에서 자가 붙은 유일한 유학자가 바로 송시열이며 주희와 더불어 나란히 현자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또한 그는 학자로서 최고의 명예인 문묘에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최대의 명예인 그가 섬기던 효종의 묘에 배양되는 영광을 얻었고 또한 조야에 걸쳐 대로라는 극존칭을 얻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두가 그가 죽고 나서야 얻은 영광이기도 하다. 우암 송시열은 크고 작게 조선의 역사와 함께했으며 후세의 송자라 불리울 만큼 추대받았고 그가 남긴 남간정사는 오늘날까지도 대전에서 사적공원의 일부로 잘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업적들은 그의 지고 높은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암 송시열을 직접 평가해보길 바란다.